속선 특별대담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KCTV와 제주투데이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 제주일보가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패널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만나볼 후보는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입니다. 프로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후보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강경필입니다. 짧고 굵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왜 출마를 하셨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우리 민주당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안보, 사법,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경기 침체가 계속되던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서귀포시에 활력을 넣고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후보 공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서귀포시는 그 1차 산업, 감귤 산업과 서부 지역의 마늘 등 밭작물, 동부 지역의 그 월동 채소, 이런 농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분야가 최근에 계속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격은 내려가고 비용은 많이 드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소득을, 기본적인 소득조차 확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산업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농산물 해상 운송비를 지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감귤의 경우에, 예를 들어 감귤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물류비, 택배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컨대 2만 원짜리 이 감귤 10kg를 택배로 보낸다고 하면 택배비가 한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럼 택배비가 25%라는 얘기인데 그 부담이 굉장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비 등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 유통공사라는 가칭입니다만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집약화된 운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택배비를 좀 절감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4.3 특별법 개정안, 요 법률에 대해서 전혀 그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에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면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서귀포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합병원도 서귀포 의료원 정도 하나 있고 서귀포 의료원의 경우에도 우선 의사가 충분치 않습니다.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응급 상황이 되면은 제주시로 온다거나 서울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불안 내지는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종전의 국회의원들이 전혀 아무런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서귀포 지역에 이 고등학교까지만 있고 전문대학조차 없습니다. 전문대학조차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 내지는 대학을 유치해야 되는데, 요즘 이 상황에서 어느 일개인이 그 대학을 서귀포에 설립해라 이러면은 상당히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고용지원기금이라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에 폴리텍 대학이라는 어떤 직업 전문 학교 비슷한 것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원을 활용해서 서귀포에 일종의 서귀포에 특성화된 직업 전문 대학을 설립하되, 다만 그 설치하는 과를 현재의 폴리텍 대학의 그 기술과 위주로 하지 않고 서귀포에 필요한 어떤 실무 인력, 예컨대 서귀포는 그 해양 레저라든가 어떤 뭐 선박 수리라든가 뭐 골프, 뭐 말산업, 의료 휴양, 요런 거에 특성화된 어떤 전문 학교를 설립하겠다. 요런 것들이 저의 공약이고, 거기에 더 붙인다면은 우리 제2공항을 조기에 조속히 추진한다. 다만 동시에 그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복합 도시를 동시에 건설해야 된다. 그게 대체적으로 저의 공약입니다. 예. 이어서 김정 기자. 네, 아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외신에서 보면 또 한국 정부의 대처를 꽤 모범적이다, 그렇게 또 평가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민심, 즉 적폐 청산에 대한 목소리, 그 바람도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요. 그 민심은 어느 쪽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탄핵돼서 대통령에서 물러났고, 또 사법 처리돼서 지금 거의 이 재판이 확정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정부가 대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엄밀하게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그거는 의외로 발생한 사태고, 그 중간에 그 과정을 본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추진한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대표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수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그 자영업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지금 해고되거나 자영업이 전부 문을 닫거나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자영업자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용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입당과 관련해서 네. 그때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은 당에서 경쟁한 허용진 전 예비 후보도 그런 지적을 제기했는데요. 같은 당에서 나온 지적이다 보니까 또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2016년 말에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 내지는 그 혼란 상황, 그리고 그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어떤 행태에 실망 내지는 배신감을 느끼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무소속으로 남아있다가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출마를 하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범보수 세력과 중도 세력이 합쳐서 미래통합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그 미래통합당에 자연스럽게 입당을 하게 됐던 거고, 저는 그거를 무슨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한 일은 없습니다. 예. 예. 답변이 되는지요? 네네. 예.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추진 관련돼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떤 후보는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추상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갈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뭐 기다리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그 사업의 성격을 보시면은 이거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그리고 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삽만 안 떴지, 그러니까 착공만 안 했지 예산을 배정하고 지금 쭉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중단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건 대안이 될 수 없고요. 제 생각은 이 공항 건설하고 갈등 해소를 좀 분리해서,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다만 추진을 하되 그 공항 건설로 해서 이 가장 큰 문제가 그 수백 년 동안 살던 마을을 떠나서 이주해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충분한 보상을 일단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공항 배후 도시를 빨리 건설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빨리 잡아서 공항 건설 착수와 동시에 그 배후 도시 건설도 거의 동시에 착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제가 갈등을 무시하고 모른 척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의회에서도 어떤 갈등 해소 특위 같은 거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는 참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특단의 대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이유로 이거를 좀 기다리자, 이런 태도는 지금 그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이 진행 정도에 비춰서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네. 예, 질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3 추념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늘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완전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네.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그동안 4.3 특별법도 제정됐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족과
희생자를 위로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돼 왔습니다만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배 보상을 비롯해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2년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딱 2번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딱 2번 논의를 해갖고 그 법안이 처리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주도 3개 지역구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반성 정도가 아니라 제주 도민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어떤 국회의원은 한다는 얘기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4.3 특별법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면은 4.3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참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년 동안 거의 수수방관하다시피 한 사람이 이거를 선거 처리되니까 선거에 어떻게 좀 이용해 보려고 그런 발언을 한다면은 이거 참 염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아까 제2공항 관련해서 해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곳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내력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피해 지역 농민들이 생계 그러니까 농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배후 도시로 옮겨지면 그런 농업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딜레마인데. 이번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중요한 국책 사업 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 부분도 주거 대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동안 해오던 영농을 또 더 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농지 취득 이런 것도 사실은 대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대책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느냐,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를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 저 강경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저 강경필과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주투데이 김정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는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죠. 이 방송을 통해서 누가 제 할 일을 바르게 하는 선량일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선 특별대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